오늘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토요일 그리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 형준아 너 2층 먼저 단톡방 보세요. 4번 정도는 이제 다른 애들 시험 끝나고 정상적으로 이제 진도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뭘 좀 하면 효과적일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수투가 결국은 다 함수 얘기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옛날에 배웠던 함수들 있잖아.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원의 방정식, 뭐 직선의 방정식,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꼭 알아야 되는 건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함수 파트만 좀 뽑아가지고 복습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그 좌표 평면하고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1 때 했던 거고요.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하고 요걸 이제 잘 쌓아놔야지 우리가 또 수투 뒤에 부분 이어서 할 때 어차피 계속 또 그래프 그리고 뭐 넓이 찾고 뭐 거리 구하고 그래야 되거든. 계속 써먹을 것들이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쌓아가서 나중에 수능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프린트는 지금 맨 뒷장에 보면은 답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같이 푸는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소화를 하시고 나머지 남은 문제들은 목요일까지 풀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2층으로 단톡방 보세요. 어느 정도 속도로 나갈지 몰라가지고 일단 수업을 좀 해보면서 분량을 조절을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직선에서 재는 거야. 그냥 수직선에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지, 재영아? 그죠, 8이지. 근데 그 8이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요 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B-A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거기서 B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더 어떤 값이에요? A랑 B 중에 B가 더 어때? 크죠?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거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것이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그대로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가져가면 자 여기에 뭐 A, B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는 뭐 P, Q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그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를 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서연아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두 점을 우리가 요 빨간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요걸 먼저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요렇게 x축 y축과 평행하게. 그럼 그렇게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맞아요. P-A. 그치? X좌표끼리 뺀 거. P가 지금 더 큰 게 확실하기 때문에 P-A라고 쓰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 서연아? 그렇지. Q-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결국 이 빨간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윤아, 이 직각삼각형에서 뭘 한번 돌리면 나와? 뭐라고? 맞아.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돌리면 나오죠. 그죠? 요 거리를 우리가 뭐 D라고 한다면, 요거를 D라고 한다면, D는 강영아 뭐라고 써야 돼? 일단 뭐가 있어야지? 루트 한영이 왔어. P-A의 제곱 더하기 오케이. 요렇게 쓰는 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무슨 나머지 잘 나요? 그거 제일 잘 봐요. 그거 몇 점인데? 88. 88점. 오케이. 몇 과목 봤어? 3과목 봤어요. 3과목 봤어? 아유, 편했겠네. 국어, 수학, 영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수투 진도 나가기 전까지는 함수 파트 뽑아가지고 복습할 거예요. 그 첫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인데 어차피 재영아 여기에 제곱이 붙어 있잖아. 그지?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P-A라고 쓰든 A-P라고 쓰든 제곱하면 어때요? 똑같아, 그치?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그냥 X좌표 두 개를 보고 얘네 둘이 얼마 차이 나나 그 다음에 Y좌표 두 개 보고 걔네들이 얼마 차이 나나 그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꼭 P-A라고 고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1-1번이나 이런 점 문제들은 쉬우니까 그 뒷장으로 가서 125로 한번 가볼게요. 125로 가서 1번 문제 A하고 B에 대해서 A, B가 7일 때 OA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1번 문제는 좌표평면이 아니라 수직선인 거예요. 숫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몇 컴마 몇이 아니라. 그럼 수직선에서 여기 4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지금 B점인데 선분 AB가 7이다 라고 하면 이것만 봤을 때는 재영아 A의 위치, 그러니까 X라는 값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 그지? 이쪽에서 여기서 왼쪽으로 7만큼 갔는지 오른쪽으로 7만큼 갔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X 값을 얼마 또는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1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X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A점이 있고 걔가 마이너스 3일 거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선분 OA의 길이니까 서연아 이건 얼마라고 대답하면 돼? 5는 원점이래. 여기쯤에 5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그럼 선분 OA의 길이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 3이라고 대답해야지, 그치? 3, 요렇게.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제를 딱 보면 이거 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써버리면 되겠지. 한영이가 한번 해볼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쵸. 2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것이 얼마랑 똑같다? 2루트 5. 2루트 5는 뭐라고 써놓으면 더 좋을까? 그렇지. 이렇게 써놓으면 좋으니까 결국은 여기 안에 있는 요 방정식을 푼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풀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에다가 20이 되겠고 여기가 20이네. 이렇게. 20 지워지고 강혜가 a 값은 얼마 또는 얼마? 0 또는 8. 근데 양수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5번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피의 좌표가 a, 0이다. 자, 요거는 이제 식을 잘 세워가지고 풀어야 되겠지. 시윤이가 한번 생각해볼까? A, B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선분 AP의 길이와 B라는 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선분 BP의 길이가 같아요가 문제에서 말한 조건이죠. 그쵸? 그러면 지금 A의 좌표가 요거고 P의 좌표가 요거니까 자, 요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 제곱이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냥 AP였으니까. BP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니까 이건 뭐라고 써야 돼? A-5의 제곱 더하기 이것도 2의 제곱, 그쵸?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어차피 양변에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루트 날려버리고 이렇게 날려버리고 전개시켜서 계산하면 A 나오겠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7,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9, 그러면은 이렇게 날라가고 12A가 12가 되는 거니까 A는 1이 되겠네, 그치? 맞죠? 그쵸? 그래서 충분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7번은 어떤 삼각형이냐를 물어봤는데 결국 그 삼각형의 이름을 파악하려면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세 변의 길이를 보고 이게 뭐 직각삼각형인지 뭐 이등변 삼각형인지. 그래서 성빈아, 네? 도대체 몇 점 받았길래 아직까지 비밀이야? 네? 어? 도대체 몇 점이야? 저요? 아, 42점이요. 잘했네. 네? 잘했네. 뭐 비밀을 오래 간직하고 그래. 다른 과목들은 잘했니? 아니요. 뭘 제일 잘 봤니? 네? 뭘 제일 잘 봤니? 42점이 제일 잘 보는데요.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요. 야, 이거는 수학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좋아해야 되는 건가? 6명 중에서 수학을 제일 잘 본 사람이 4명이야.
모든 과목 중에 수학 점수가 제일 높아요가 4명이야. 오늘 뭐예요? 아 오늘 우리 그 함수 파트를 복습을 좀 할 거예요. 수투를 계속 공부하려면 함수가 계속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7번 같은 문제를 볼 때도요. 일단 A, B, B, C, CA라는 세 변의 길이부터 딱 구해놓는 거예요. A, B부터 구해봅시다. 재영이 이거 암산 되나 이거 A, B? (1이요) X 값끼리 얼마 차이나? X 값끼리 3 차이 나지. Y 좌표끼리 얼마 차이 나? 4 차이 나지. 그럼 너는 머릿속에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4인 직각삼각형을 그려야지. 어? 5지 5 그치? 3대 4대 5 딱 떠올라야 돼 그치? 그래서 AB의 길이는 5가 되는 거고요. BC는 한영이가 해볼까? BC는 얼마일까요? 그죠? 이것도 5네. 그쵸? 이것도 X좌표 4 차이 나고 Y좌표 3 차이 나니까 5네. 그 다음에 CA의 길이는 시윤이가 해볼까요? X좌표끼리 얼마 차이나 시윤아? 얼마? 그러니까 루트 해주고 자 X좌표끼리 얼마 차이 나요? 7 차이 나니까 7의 제곱 해주고 플러스 Y좌표끼리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니까 1의 제곱하면 되잖아 그치? 얼마야? 루트 50이야 루트 50. 자 그러면 일단 AB와 BC의 길이가 같은 거는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AB 제곱하고 BC 제곱해서 더하면 CA의 제곱하고 어때요? 같아요 그쵸? 아 그러면 이거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니 강혁아? 근데 지금 CA라는 변이 빗변인 거잖아. CA가 빗변이면은 어느 각이 90도란 얘기야? 이강혁 씨? 지금 빗변이잖아요. 여기가 빗변. 여기가 빗변이면 당연히 어느 각이 90도야? 아 저요? 응. B가 90도지,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우리한테 주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맞는 거 찾아보면은 이거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요. 각 A가 90도인 틀렸고요.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답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이런 것들을 대답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빈아, 점이랑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줄 알죠? 점이랑 점 사이요? 예. 그러니까 뭐 1,2랑 뭐 5,4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거 알죠. 어떻게 하죠? 공부해서 잡으면 되는 거. 얼마지 그러면? 4. 4. 네? 4. 그다음 어떻게? 안경도 왔다 갔다 했어. 네? 거리가 14라고? 아니 18. 아니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X좌표끼리 차이가 몇 나 지금? 4 차이 나지. Y좌표끼리 얼마 차이 나? 2 차이 나지. 이 두 개 써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 더해서 루트. 얼마야 그럼? 루트 20. 2루트 5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다른 말로 하면 뭘까, 강혁아? 직선의 방정식은 몇 차 함수일까? 1차 함수지. 그지?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하고 1차 함수라는 말하고 완전히 같은 뜻일까요? 이 1차 함수는 다 직선의 방정식이고 직선의 방정식이면 다 1차 함수일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가 그럴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쓰면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얘를 우리가 y는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럴 때는 주로 1차 함수라고 부르죠. 사실상 둘이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거를 1차 함수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상수함수 같은 거, 그치? 상수함수 뭐 y는 5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상수함수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직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는 불러, 이렇게 생긴 것을. 하지만 얘는 1차 함수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건 1차식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는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또는 이런 건 어때? x는 3 이런 거. 이거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기죠? x는 3? 이렇게 세로로 직선이죠. 근데 세로로 직선이니까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긴 해. 근데 이거를 내가 1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나? 1차 함수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러면 이걸 그럼 상수함수라고 부를 수 있나? 상수함수라고도 부를 수 없어요. 그럼 얘는 뭐야?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x값이 하나로 정해졌을 때 y값도 몇 개로 정해져야 함수야? 한 개로 정해져야 함수죠. 아까 전에 y는 5라는 애는 있죠. y는 5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어쨌든 x값이 1일 때도 y값은 5, x값이 2일 때도 y값은 5, 뭐 x값이 마이너스 3일 때도 y값은 5, 이렇게 x값 하나마다 y값이 하나씩 나오긴 나와. 단 그 값이 다 똑같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함수라고는 부를 수 있어. 근데 재영아, 이 x는 3이라는 애를 그려보면 x는 3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돼? x값이 3일 때 y값이 뭐라고? 엄청 많아.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값이 다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x값이 3으로 정해졌는데 y값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아예 함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조금 구분을 짓자면 직선의 방정식이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고, 그 중에 이제 1차 함수는 요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꼴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가지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시험 공부하면서도 많이 봤어요. 뭐 특히 접선 구할 때, 그지? 요게 거기서 나온 거잖아.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서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서연아,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그럼 뭐라고 썼죠, 우리? y는 m 괄호 괄호 닫고 맞아요. 이렇게 썼었죠, 그쵸? 접선 구할 때 맨날 하던 거잖아. 근데 요 책에 써 있는 거는 요거를 이렇게 이제 넘겨놓은 거고, 사실 같은 식이죠, 둘이. 그래서 우리가 접선 구하면서 많이 했던 그 내용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지나가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거기다 추가로 여기다 말한 것처럼 x축에 평행한 친구는 y는 얼마 이렇게 생기고요. y축에 평행한 친구는 x는 얼마 이렇게 생기는 거지. 재영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5인 직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y는 5 괄호 이렇게 써야 되지, 그치? 자, 근데 똑같이 2,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럼 뭐예요? y는 맞아요. y는 1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y는 1. 왜? 2,1이라는 점이 지금 여기 찍혀 있잖아. 2,1 여기 찍혀 있는데 요 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이면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전부, 여기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y 좌표가 다 똑같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1 이렇게 쓰는 거고. 그지? 자, 그러면 똑같이 2,1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면 성빈아 이건 뭐라고 써야 될까? x는 2 맞아. 그치? 여기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이니까 이렇게 그어줘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x는 2다. 그치?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직접 주어주지 않고 이렇게 점의 좌표로 이렇게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물어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두 점을 이용해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그쵸? 그 1차 함수할 때 많이 하죠. 만약에 뭐 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2-1번에 1번 같은 거. 자, 이렇게 2,1과 4,-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먼저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시우나 뭘 찾자? 기울기를 찾자. 기울기 찾는 식 한번 불러줄래요? 4-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1.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2가 기울기네. 그치? 자, 이렇게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점이 두 개나 있으니까 둘 중에 뭐 얘가 더 편하겠네. 그치? 기울기가 적으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쓰면 되니까 불러줘. 시우나 y는 마이너스 1이었나? 쏘리.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여기 지나는 거 불러줘. 시우나. 그치?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서연이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이 두 점을 가지고 서연아 뭐부터 찾아야 된다? 기울기부터. 기울기 찾는 식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6 플러스 5분의 그럼 얼마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4인가요? 그죠? 네, 그러면 기울기가 4면서 자, 두 점 중에 어떤 걸로 할래? 요 앞에 걸로 할래요? 불러주세요. y는 그렇지. 그럼 y는 4x 플러스 몇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점이 두 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가끔 점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만약에 뭐 2,5랑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 한영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를 찾아야지 하고 기울기를 쓰려고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요. 분자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0이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 그림을 한번 생각해봐. 이 두 점이 지금 기울기가 0이 나왔다는 건 두 점을 찍어봤을 때 두 점이 이렇게 생기면 기울기가 얼마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두 점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2,5도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1,5도 여기에 있어. 같은 높이에 있어. 그럼 얘네 둘을 연결한 직선이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 바로 쓰면 되지, 답을.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생기지, 식이? y는 얼마로 생기지? 그 얼마가 얼마겠어? 5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주어졌다면 y좌표가 같다라는 걸 보자마자 그러면 그냥 y는 5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지? 그러면은 같은 느낌으로 재영아, 만약에 3,-1과 3,3 요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딱 보자마자 뭘 캐치해야 돼? x좌표가 같구나. 그럼 답 바로 나오죠. 뭘까? 자, 3,-1이면은 3,- 여기 찍혀 있을 거고 3,3이 여기 찍혀 있겠지.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면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저렇게 생긴 거 식이 뭐야? 맞아요. 그러니까 x좌표가 둘이 똑같구나라는 걸 보는 순간 그럼 걔네 둘을 연결하면 거기 찍혀있는 애들은 전부 다 x좌표가 다 똑같겠네. 얼마로 똑같겠네, 재영아? 3으로 똑같겠네. 그럼 x는 3이라고 쓰면 된다고요. 그쵸?
응? 이런 데서도 막힘없이 쓸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제대로 배운 거라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절편이죠. 절편.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 절편. 강현과 절편이 뭐야? x 절편 그러면? X축 A점 Y에다 좀 설명이 좀 부실한데? x 절편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일까? 아니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예를 들어 여기가 4고 여기가 2라고 해볼게. 그럼 이 직선의 x 절편은 뭐예요? 4지. 근데 이 점의 정확한 좌표는 뭐예요? 4,0이지. 그러면 생각해봐. x 절편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x 축과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만 대답하는 거야? 그렇지. x 좌표만 대답하는 거야. x 좌표. 그게 x 절편이야. 그치? 그럼 y 절편은 마찬가지죠. y 축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야. 근데 이 점의 정확한 좌표는 성빈아 몇 컴마 몇이야 이거? 0,2잖아. 그치? 근데 y절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y절편 2요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러면 y절편의 정확한 뜻은 뭐인 거야?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맞아. 그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쵸? 이제 절편을 가지고 뭐 이런 넓이 찾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절편은 이런 개념이고요. 절편을 그럼 내가 계산하고 싶을 때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내가 x절편을 만약에 찾고 싶어. y절편을 찾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서연아? y절편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x에 0 넣죠. 근데 이런 식으로 써 있다면 x에 0 넣으면은 당연히 뭐가 남겠어? 뒤에 있는 숫자가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 있을 때는 그냥 이 뒤에 붙어 있는 상수항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요? y 절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죠? 근데 x 절편을 찾고 싶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서연이가 한 말이랑 거꾸로 하면 되잖아. y에 0을 넣으면 x절편이 나오겠죠? 근데 y에 0을 넣으면은 0은 3x 플러스 4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4 넘기고 3으로 나누면 x는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절편을 찾을 때는 y에 0을 대입해서 찾는다. 그치? 자, 그러면 재영아 이거 하나 물어볼게. 이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는 뭐예요? 아니야, 이거 그려놓은 거 말고 이 식 이거.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3분의 4 컴마 0 맞아. 거기까지 말해야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한영아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0,4 맞죠? 절편과 좌표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성빈아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 3이죠. 그쵸? 여기 x의 개수가 기울기다. 이게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상식입니다. 자, 135쪽에 있는 내용들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36쪽으로 한번 가볼게. 자, 136쪽에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2번, 4번, 그리고 6번 요 세 개만 한번 풀어봐. 2번, 4번, 6번 풀어보세요. 136쪽에. 자, 그래서 성빈아 2번 답이 뭐야? 답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직선의 방정식 y는 무조건 써야 돼. y는 3x-2.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서연이 답이 뭐야? 3번 재영아 이거 어떻게 풀어? 우리가 이 복습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점이 두 개가 딱 나왔을 때 직선이 뭐야? 막힘없이 직선을 쓰고 그지? 거리가 필요하면 거리를 막힘없이 구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려고 복습하는 거야 재영아.
아까도 했잖아. 이렇게 점이 두 개 나와 있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으면 뭐부터 일단 찾아야 되겠어? 두 점의 가운데를 구해야 돼. 왜? 그거는 2번 문제 풀 때 중점이 필요하면 중점 구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두 점을 딱 찍어놓고 이걸 지나가는 직선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뭐부터 찾아야 돼? 기울기 찾는 거야, 기울기. 자, 기울기부터 찾아봐. 얘네 둘 가지고 기울기 불러주세요. 기울기는 2분의 하나씩 불러. 뭐 빼기 뭐 분의 뭐 빼기 뭐. 마이너스 1 빼기 1분의 4 플러스 그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이 점도 좋고 이 점도 좋아.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자, 여기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3 괄호 x 마이너스 1 전개시켜.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치? 요 직선이야. 근데 그 직선이 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을 지나간대잖아. 그럼 얘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될까?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대로 여기다 갖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불러봐, 재영아. 마이너스 3에. 자, 그러면 넘기면 이쪽이 a가 되고 이쪽이 얼마가 돼? 답 나왔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6번 보겠습니다. 6번. 한영아, 6번 어떻게 풀었어? P를 음. 구하고 Q를 구하고 직선 Q를 구했어. 그럼 P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그렇죠. X를 X축과의 교점이니까 우리가 흔히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를 알면 P도 구할 수 있지, 그치? 근데 X절편을 찾는 방법이 뭐죠? Y에 0을 넣는 거죠? 지금 이 6번 문제에 나와 있는 요 모양은 절편을 찾는데 편한 모양이야, 그치? 절편을 찾기 편하도록 만들어준 모양이야. Y절편, X절편 찾을 거면 Y에 0 넣으라 그랬잖아. 그럼 Y에 0을 넣는 순간 이 뒤에 있던 분수 자체가 어떻게 돼요? Y에 0 들어가면, 그치? 이게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3분의 X가 1이 돼야 되니까 X는 몇이구나? X는 3이구나. X절편이 3이야. 그러면 강혁아, X절편이 3이면 P라는 점의 좌표는 뭐예요? 3,0이야, 그치? 3,0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두 번째 직선도 마찬가지. 시윤아, 이번에는 여기에서의 Y절편을 찾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X에다 0을 넣어요. 그럼 역시 X에 0을 넣으면 앞에 분수가 통째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겠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4분의 Y가 2가 되는 거니까 Y는 몇이야? 8. 그러면 Q점의 좌표는 뭐라고 써야 돼? 0,8이 되는 거야, 그쵸?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니까 X좌표 0이어야 되는 거고. 재영아, 듣고 있니? 우리 좀 우욕적으로 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이 나왔어. P점과 Q점 나왔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그치? 그럼 이번에도 서연아, 우리는 뭐부터? 기울기부터, 그치? 요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부터 불러주세요, 기울기. 하나씩. 뭐 빼기 뭐 분의 뭐 빼기 뭐? 하나씩. 뭐 빼기 뭐 분의 뭐 빼기 뭐? 0 빼기 3분의 8 빼기 0이야. 그럼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기울기가. 자, 기울기가 이거고요. 그리고 Y절편이 8이었잖아, 그치? Y절편이 8이었으니까 성빈아 그냥 쓰면 돼, 답을 이제. 뭐라고 쓸까? 네? 답을 쓰면 된다고. 어디까지 했죠? 다 했어. 기울기 나왔지? 네. 이게 Y절편이지? 네. 답 쓰면 되잖아.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8
뭐 있어야지 여기. X x 그리고 플러스 8x 써야지, 그치? 항상 여기가 무슨 자리야? 여기가 무슨 자리? 기울기 자리. 여기가 무슨 자리? Y y 절편 자리. 여기는 기울기 자리, 여기는 y 절편 자리. 오케이? 네. 이것도 모르면 어디 가서 수학 공부했다고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37페이지는 조금 앞에 거보다 계산이 약간씩 이제 복잡해졌는데 8번을 한번 볼까요? 8번 문제를 보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C라는 점까지 지나간대. 그때 K 값을 구하래. 강유가 이건 어떻게 풀면 될까? A씨랑 B씨랑 같다? 뭐가 길이가? 왜 AC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왜 같죠? 저 A랑 응. 지나는 직선이랑 어. 저 C도 같이 지나니까 어. A가 C랑 만날 때랑 B랑 C랑 만날 때랑 같이 하네요. 직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C가 딱 중간에 있다고? 아니네요. 왜? 그러면은 기울기 그렇죠. 이거는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을 거다 이런 건 알 수가 없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어쨌든 A, B, C 세 점이 다 하나의 직선상에 놓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A, B, C가 뭐 이렇게 직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내가 A랑 B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나 B랑 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나 아니면 뭐 A랑 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나 그 기울기의 값이 다 동일해야 되겠지, 그치? 맞죠? 그걸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점만 골라 이제. 누구 가지고 기울기 구할까? AC의 기울기 한번 구하고요. 직선 AC의 기울기 한번 구할 거고 또 누구 가지고 구할까? B랑 C 가지고도 기울기 한번 구할게요. 자, 기울기 구하는 거는 성빈이가 해보자. 요 점과 요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야, 성빈아. 어떻게 써야 돼? 루트요. 거리 말고 점과 점 사이 거리 말고 기울기, 성빈아, 기울기. 서연아 어떻게 써야 돼? 기울기.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5 빼기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플러스 1이 돼야지 여기는, 그치? 봐봐 성빈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요거에서 요걸 어떻게 했어? 뺀 거, 그게 분모에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분자에 올라가는 거야. 기울기 하면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게 기울기예요. 점의 좌표 두 개 있을 때. 맞아? 그럼 이건 네가 해봐. BC는 네가 해봐. 자, B가 이거고 C가 이거야. 얘네 둘 가지고 기울기 써봐. 점이 K, 11이라는 점이 있고 성빈아 마이너스 1,5라는 점이 있지. 자 봐봐 여기가 X좌표 여기가 X좌표지. 뒤에 거의 X좌표에서 앞에 거의 X좌표를 빼! 그걸 분모에 깔아. 분모를 뭐라고 써야 돼 그럼? 그거 분해. 자 분자는 뒤에 거의 Y좌표에서 앞에 거의 Y좌표를 빼서 분자에 깔아. 뭐야 그럼? 5 빼기 11 마이너스 6이야 그치? 맞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나 되고 요거는 1분의 6 마이너스 2K 이렇게 하나 되겠네 그지? 6 마이너스 2K 재영아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거랑 이게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같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을 건데 자 이거 뭐 1분에는 생략해도 되니까 요거하고 자 이런 분수는 어떻게 바꿔주면 편하지? 분모 분자를 다 통분이요? 약분이요? 싹 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게 지금 보기 안 좋은 거잖아. 분모 분자에 같이 뭘 곱해도 돼?
x.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이 모양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시우나 양변에 어떻게 할까? k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요. 그럼 6 마이너스 2k에다가 k 플러스 1이 곱해지고요. 여기는 6 되겠죠. 전개시키면은 마이너스 2k 제곱에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6k니까 플러스 4k 플러스 6인데 이쪽 여기랑 사라지네, 그치? 이렇게 사라지고요. 이거 남아있는 거는 강요가 얼마로 약분해도 좋아? 2K 마이너스 2K 근데 우리가 원래 k라는 문자로는 함부로 나누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만 한번 나눌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원래 여기서도 막 함부로 k 나누면 안 되죠. 물론 지금은 이제 k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미리 봤다면은 나눠도 되는데 이 조건을 안 본 상태에서 그냥 나누면 안 돼요. 원래 정석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k 값이 0 또는 2인데 문제에서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k는 2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맞지? 그죠? 자, 그래서 한 직선상에 이렇게 세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정석이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내려가면 10번 문제는 정사각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긋고 싶어. 한영아,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어지면 될까요? 같은 삼각형. 그러면 요렇게 그어줘야지만 2등분이 되나? 아니면 요렇게 그어줘야지만? 막 이렇게 그어지면 안 돼? 이렇게 그어지면 2등분 될까 안 될까? 요것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2등분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간단하게, 그지? 저 정사각형의 딱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대각선과 대각선의 교점 있잖아요. 이 지점을 지나가게만 그으면 무조건 2등분이 되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그어도 넓이는 반으로 잘리겠고, 그죠? 이렇게 그어도 넓이는 반으로 잘리겠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요 점을 지나가게만 그으면 무조건 2등분이 되는구나.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요? 콤마 4 그쵸? x좌표가 1과 3의 가운데니까 여기는 2라고 볼 수 있고, 그지? 2일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2와 4의 가운데니까 3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2,3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2등분이 되겠네요.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자, 2,3도 지나가고 원점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결국은 요 직선이네, 그치? 요 직선. 맞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0을 지나가고 2,3을 지나가니까 성빈아,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처음 해야 될 일은 뭘까? 기울기 찾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 얘 기울기 불러보세요. x2 x1분의 y2 y1. 뭐 2 빼기 0분의 3 빼기 0 이렇게 쓸게요. 바꿔도 상관없어. 0 빼기 2분의 0 빼기 3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기울기는 2분의 3이야, 그치? 기울기가 2분의 3이면서 0,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뭘까? y는 끝, 그쵸? 자, 근데 그 직선이 어디도 지나가? 자, 그럼 k, 마이너스 6을 어떻게 할까요? 대입, 그치? 그럼 마이너스 6은 하고 2분의 3k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양변에 얼마 곱할까? 얼마? 2 곱해. 그럼 마이너스 12가 3k니까 k가 얼마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자, 다음 11, 12번 유형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13번도 넘어가도 되고 15번 유형도 넘어가도 되고 17번 한번 해봅시다. 17번. 자, 17번.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수투 공부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야. 자, 이 두 직선의 교점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풀어. 교점을 찾아. 그죠? 우리가 이 두 직선의 교점 찾을 수 있지. 재영이 찾을 수 있어? 얘네들의 교점 어떻게 찾아? 뭘 갖다고 놓을까? 그러니까 그냥 3x-y 플러스 2가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하고 같다? 그렇게 놔도 되는데 그렇게 놓으면 안 풀려요? 자, 이게 재영이가 같다고 나요라는 건 이거잖아, 재영아. y는 fx하고 y는 gx라는 두 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 있지.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랑 이거를 같다라고 놓는 거지, 이렇게. 맞죠? 이렇게 놓으면 풀려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x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 근데 지금 그냥 이거랑 이걸 갖다로 놔버리면 x도 들어있고 y도 들어있고 섞여 있잖아. 그럼 안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 거면은 이 두 개를 각각 다 어떤 모양으로 정리해 놓으면 돼? y는 뭐뭐뭐, 그치? y는 뭐뭐뭐로 정리한 다음에 갖다가 놔야 돼. 근데 또는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냥 이걸 일종의 뭐라고 봐도 될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1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이 둘의 교점을 지나간다는 건 그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거예요. 이런 거 재영아 뭐라고 부르니?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교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랑 같은 거거든. 이렇게 푸는 것도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야, 사실은. 그치? 근데 지금은 y로 굳이 정리하면 막 분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상수항만 딱딱 넘겨놓고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그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방법이 가간법이잖아. 이거 가간법으로 풀어버리면 그게 교점의 좌표인 거예요. 그쵸? 이거 가간법 어떻게 하지, 재영아? 아래다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 그냥 위에다 3 곱하면 되지 않아? 이게 y를 맞추면 되잖아. 여기다 그냥 세배하는 게 편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식이? 그렇지. 그 다음에 둘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더해버려. 그럼 뭐가 되죠? 이렇게 되네, 그치? 잘못 썼나? 숫자가 이렇게 지저분해. 마이너스 17번? 그게 나오니? 그럼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1분의 1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1분의 1인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여기 뭐 두식 중에 아무 데나 위에다 넣을까? 위에 거에다 집어넣으면 여기 x자리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1분의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1분의 3 빼기 y가 마이너스 2죠. 맞니, 재영아? 그럼 우리는 이제 y를 찾는 중인 거니까 이거 넘겨주고 이거 넘겨주면 되겠지? 그럼 y는 얼마 나와? 11분의 그렇죠. 11분의 19.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이 교점의 좌표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11분의 1, 11분의 19라는 거네, 그치? 요거라는 거네. 그죠? 근데 그 교점을 지나는 그 교점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가야 돼. 그죠? 그럼 요 점과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봐요? 오, 깜짝이야. 물론 이거를 점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기울기 찾고 대입해서 뭐 지나가는 점 찾고 할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 요 정도 틀을 줬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뭘 해도 될까요? 대입해도 돼요. 그쵸? 어차피 이 직선이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는 거 아니야?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점부터 대입을 하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1분의 1a 플러스 11분의 19b가 b 마이너스 17은 0이잖아. 그럼 이거는 바로 얼마 곱해버릴까? 12를 곱해버리면은 이렇게 되고 넘겨버리면은 17 곱하기 11이면 얼마야? 187인가요? 이렇게 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2를 지나가요. 얘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17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둘이 뺄까요, 바로? 빼버리면은
17B가 170인가요? B는 10? B가 10이면 A는 얼마? 그냥 3 아닌가? 그치? 요렇게 A, B는 이렇게 나온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뭐 11분해가 나와가지고 계산이 좀 지저분했는데 아무튼 교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연립방정식을 찾는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된다. 그쵸? 그렇게 바라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개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는 평행과 수직인데 우리 이번 시험 범위 하면서 많이 나왔잖아. 그치? 평행하면 어떤 개념에서 평행? 평행 그러면 그냥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같으면 평행이었고요. 수직 그러면 뭘 기억해야 돼?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기억하면 되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개념만 잡고 있으면 평행하고 수직은 끝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40쪽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141쪽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도 막 공식 몰라가지고 막 문제 못 풀고 막 그랬었잖아. 그지? 이거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까먹어야지 하면 안 돼요. 그지? 꼭 기억해가지고 수능 볼 때까지는 기억해줘야 돼. 수능 이래봤자 이제 앞으로 13개월? 그러네. 딱 13개월이네. 그지? 내년 한 11월 중순쯤 볼 테니까 딱 13개월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니 재영아? 공식 기억나 이거? 그래서 점의 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요거다. 그죠? 그래서 공식을 살펴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 있던 요 개수들을 분모에다가 이렇게 제곱해서 더하기 해서 루트 씌워주고요. 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점의 좌표를 이 직선식에 뭐 한 거예요? 대입을 한 거죠. 대입해가지고 절대값 씌워놓은 거. 그쵸? 그 모양이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시험 기간 동안 많이 봤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강혁아,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떨 때 많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직선이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데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수 있나? 이거는 거리의 개념이 아예 없죠. 그죠? 그러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직선이 뭐 해야 돼? 평행할 때.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행해야지.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가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지? 만약에 그림이 막 이렇게 생겼으면 거리 구해야지 그러면 돼? 안 되잖아. 결국 만나잖아. 그지? 평행할 때만 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제 둘이 평행하다면, 둘이 평행한 상황이라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해요?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이나 하나 골라서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하나 설정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반대쪽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무슨 공식으로 구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한다. 그치? 이걸 활용하는 문제들이 우리 시험 기간에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체크를 해줄게요. 지금 준 프린트 중에서 그 125쪽하고요. 125쪽하고 그 다음에 136, 137 그리고 넘어가서 평행 수직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점과 직선 거리 141, 142. 자, 요렇게 5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목요일 날까지 풀어서 와봅시다. 그리고 얘들아, 목요일 날은 내가 조금 더 조정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그 아들이 계속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교대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내가 좀 사정이 있으면 6시 15분에 못하고 7시 반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한 타임. 이렇게 하고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다시 그 문자를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혹시 이럴 수도 있어. 알겠지 성빈아? 그러니까 6시 15분에 올 수도 있고 7시 30분에 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다시 연락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